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2021년 첫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9일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2월 3주차의 공모주 시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2021년 3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2월 5일 공시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무려 6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2월 9일 IPO 대여 청약을 앞두고 계좌 연끌, 가정명의까지 총동원이라는 김민기 기자님의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올해 주요 IPO 예정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 18일날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크래프톤, SKIET,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그리고 가장 큰 대여 LG에너지솔루션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주관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투자금이 아니라 계좌를 연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청약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계좌에 증거금을 분산해 최대한 많은 명의로 투자하는 방식이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하면서, 자녀가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미성년 계좌를 만들어 균등 배정을 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우리사주 청약 결과에 따라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688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카카오게임즈의 320만 주, 빅히트의 140만 주보다도 많기 때문에 균등 방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될 때 원래 증권사 간의 중복 청약을 금지한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지만, 현재는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시스템 개선이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월 9일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관하는 6개 증권사 NH, 한투, 미래대우, SK, 삼성, 하나금투의 계좌를 모두 만들어 놓으면 6개 증권사에서 모두 중복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6개 증권사의 계좌가 없다면 3월 9일 전에 이 6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만들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20영업일 이내 다수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순서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다만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바뀐 내용 혹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6개 증권사에서 20영업일 이내 다수 금융 계좌 개설이 가장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기관은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 SK증권, 하나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이용해서는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만들 수 없지만 지점 혹은 연계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NH투자증권의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지점 방문으로도 20영업일 이내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계좌를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으로 한국투자, SK증권, 하나금융투자의 계좌를 지점 혹은 연계은행에 방문해서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맨 마지막으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6개 증권사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20영업일 제한이 언제부터 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가 정확히 언제부터 20영업일 제한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계좌 개설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수협이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이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이라는 어플이 보입니다. 이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협 헤이뱅크가 아니라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픈하면 두 번째 화면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화면 중하단에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클릭하면 3번 화면처럼 화면이 뜨는데, 이 중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클릭하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클릭하면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전체 동의를 누른 다음 휴대폰 인증을 할 때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화면 6번과 같이 다수 계좌 개설로 인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뜨면서 중요한 점,
언제부터 계좌 개설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20영업일 제한 없이 계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2021년 IPO 대여인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2월 16일 청약을 마감한 C랩, 유일에너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의 제가 예상했던 시뮬레이션과 실제 배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C랩, 유일에너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에 각각 3만 건, 6만 5천 건, 5만 건이 신청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실제로는 C랩은 동일한 3만 건, 유일에너테크는 더 적었던 4만 건, 오로스테크놀로지는 9만 5천 건이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신영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데 신영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없어서 지점을 꼭 방문해야 했다는 점이 아마 신청 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청약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거금에서는 유일에너테크는 제가 예상했던 증거금의 2배가 넘게 몰렸고 오로스테크놀로지에도 2조 원이 더 넘는 금액이 몰렸던 반면에 C랩은 3조 원을 예상했는데 4,500억밖에 모이지 않았네요. 이렇게 종목별로 증거금의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먼저 C랩은 오로스테크놀로지와 같은 날에 상장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증거금이 몰렸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균등 배정하면서 IBK 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의 경우 균등 배정이 처음이라 잔여 주식을 어떻게 배정할지 모르니 50주씩 청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균등 배정 방식을 살펴보면 IBK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청약 최소 수량만 하면 나머지 잔여 주수를 추첨을 통해 배정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키움증권 역시 청약 최소 수량만 하면 나머지 수량을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아직 공지사항이 업로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영증권에서 배정 방식을 공지하면 정확히 잔여 주식을 어떻게 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2월 17일 기사를 살펴보면 유일에너테크는 경쟁률이 1950대1, 오로스테크놀로지는 경쟁률 1000대1, C랩은 경쟁률 200대1을 기록했네요. 오늘 야너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야너주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야너주가 구독자 2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야너주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에는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댓글은 꼬박꼬박 잘 읽어보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